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성채훈입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의 한복 패션이 화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출국길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의 패션이 화제가 됐는데요. 다 서양식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감색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뭐 뉴스나 사진을 보고 저분 너무 멋있다, 누구냐, 또 전혀 위화감이 없고 우아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사진을 봤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휘니 대사가 평소에도 한복을 자주 입는 편이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부터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등등 공식 석상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선보인 두루마기 재킷뿐만 아니라 종류도 좀 다양하게 소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복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누리꾼들도 전통 의상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감격스럽다는 긍정적 반응이고요. 네. 또 그 이 모휘니 대사가 입은 한복을 만든 디자이너 황희슬 씨도 그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옷이 뉴스 보는데 갑자기 나오더라. 네. 한복이 일상복이나 오피스룩으로도 충분히 어울린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간만에 푸른한 내용입니다. 그 저기 베트남 가면은 아오자이 참 아름다운 옷인데 그렇죠. 아오자이 입는 분들을 길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한복을 정말 행사 때마다 입잖아. 너무 네. 안 입을 뿐 아니라 네. 광화문에서 그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 입는 한복은 우리 네. 전통 한복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네. 너무 벗어났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우리 고유의 옷을 자주 입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명절 근무 때만 입습니다. 그렇죠. 봐요. 빌린 저도 거. 봐요. 네, 빌린 거.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 거의 겨우 최후 통첩 같은 얘기를 했네요. 네,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네.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 글을 보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있다. 네. 손뜻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당장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거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NSC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그럼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놓고 보면은 실제 미국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이 뭐 F-35나 F-16 같은 전투기와 군용기를 중동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중동 지역의 미군 전력을 증강하는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네. 네,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는 물론이고요. 이슬람 신정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정권 교체 시나리오도 엿보이는 상황인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보다는 군사 개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란이 만약에 유화책을 택하지 않으면 중동이 대규모 무력 충돌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지 참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당분간은 쭉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있었던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겐 추가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여당은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돈의 액수잖아요. 그렇죠.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의하면 1, 2차 추경을 합쳐서 총 35조 원 35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규모였죠. 네. 네, 지난달 1차 추경이 13조 8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소상공인 부채 조정과 구직급여, 취약계층 긴급복지도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도 예산을 더 넣어서 좀 지방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게 설계할 거라고 하고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 예산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처음으로 내연 기관차를 앞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전체 판매 중에 52%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차였는데요. 네. 특히 하이브리드차 성장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일시적 수요 정책이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에 빠져있던 전기차 시장도 회복세를 점차 네. 보이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인가 우리 전기차 화재 사고가 많아서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전기차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뭐 주차 금지. 그렇죠. 네. 맞아요.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세우면 안 된다고 막 주민 간에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다행히 회복세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네. 진짜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타는 분이 많아요. 네. 해외 수출 상황은 좀 어때요?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친환경차 수출도 작년 동월보다 10%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네. 네, 역시 하이브리드 차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요. 네, 전기차도 여러 가지 저가형 모델이 출시된 덕에 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중국과 독일은 친환경차 점유율이 50%를 넘었고요. 50%요? 중국은 그 공유형 택시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전기차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노르웨이가 친환경차 비율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여기 네. 내연차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네. 오히려 그러네요. 그게 드문 거죠. 와. 네. 뭐 이런 거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주도 시장으로의 전환에 뒤처진 건 아닌데 다만 앞서 말씀하신 전기차 화재가 좀 잇따라서 네. 전기차 포비아 인식이 좀 아직도 있죠. 있죠.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기술 고도화, 공급망 안전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톰 크루즈가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다고요? 오스카 트로피. 네,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시상은 11월에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톰 크루즈가 1990년에 처음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어요. 네. 그리고 연기상 후보엔 3차례, 제작자로서 작품상 후보에 1차례 오른 적은 있는데 수상과는 연이 없었다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아니, 그 여태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 약간 저 무관의 몰랐네요. 제왕이었던 거죠. 네. 야, 참 축하할 일인데요. 톰 크루즈가 받게 되는 아카데미 공로상은 어떤 상인가요? 네, 이게 평생의 성취로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화, 예술, 과학에 특별히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네. 네, 아카데미 측은 톰 크루즈에 대해서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을 위한 극적인 경험, 또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또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사이에 네. 톰 크루즈를 찾아봤거든요. 네. 62년생이에요. 62년생. 우리로 치면 환갑을 넘어서 62년생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한 살이 많네요. 많은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몇 살인 거지, 이톰 그럼? 크루즈가 와. 환갑이 됐던 걸 아는데 맞으니까 62년생인 거예요. 그럼 어. 60 우리 옛날 나이로 64세. 그러니까. 만 그러네요. 나이래도 62세. 와. 2나 3이겠죠. 야, 그런데 아직도 스턴트맨 막 없이 날아다니고 소소하죠. 막 뛰어다니고 아이고 좀. 대단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자, 반성하십시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방금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35년 만에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톰 크루즈와 관련된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보기 중에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출연한 되는데요. 영화가 아닌 거. 아닌 겁니다. 예, 오늘 객관식이에요. 네, 웬일?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1번, 네, 1번 미션 임파서블, 네. 2번, 2번 탑건, 3번. 분노의 질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네. 자, 1번. 1번 미션 임파서블, 2번 탑건, 마지막 3번
분노의 질주. 네. 어렵다. 객관식이긴 해도 이거 힌트 드려야 돼요. 영양가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운동을 전혀 안 하는 힌트 요정. 숨쉬기 운동합니다. 아, 숨쉬기, 숨쉬기 네. 운동하고 저작 운동. 손목 꺾기 운동합니다. 손목 꺾기 운동. 자, 힌트 주세요. 네. 자, 제가 좀 환갑을 넘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톰 네네. 크루즈가. 근데 이 톰 크루즈는 평생 불가능한 임무만 늘 하더라고요. 아, 불가능한 임무만 늘 수행하는 영화를 그렇죠. 찍더라고.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막 활주로 달려서 매달리고 그리고- 막 절벽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도 해.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영화가 대박을 찍어서 톰 크루즈 작품 중에 가장 흥행작이 컸어요. 음. 아하. 근데 하여튼 이 톰 크루즈가 또 달리기는 하는데 질주를 하긴 하는데 화내진 않아요. 화내지 않고 아. 지금 꼬이고 기술적으로 있어. 달려. 기술적으로 꼬이고 있어. 달려. 아, 이게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건지 헷갈리게 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아니 힌트 정도 네. 늘 주관식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객관식이 들어오니까 기출 변형이 나오니까. 약간 저도 이게 꼬여. 이게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좀 헷갈리고 있다는 거 해주시고 네. 주관식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톰 크루즈가 나오지 않은 영화를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미션 임파서블, 2번 탑건, 3번 분노의 질주입니다. 정답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주시면 되고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